그래! 김지태 데리고 우리 당을 좀 나가달라! 13일 조대원 위원장은 국민의힘 고양시장 공천에서 컷오프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핫플레이스 고양시장 선거가 핫플레이스가 된다고 합니다. 나오신대요? 고양시장 선거가 고양시장 선거가 왜 핫플레이스가 되는가? 오늘의 게스트의 답이 있는 거겠죠. 이걸로 또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후보로 등록하시거나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조대원 위원장께서 고양시장에 도전하시는 겁니까? 예, 그 공천 서류 놓고 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빨리 넣었죠. 금요일 마감인데. 지금부터는 또 다른 핫플레이스 고양시장 선거가 핫플레이스가 된다고 합니다. 나오신대요? 고양시장 선거가 왜 핫플레이스가 되는가? 오늘의 게스트의 답이 있는 거겠죠. 이걸로 또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후보로 등록하시거나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조대원 위원장께서 고양시장에 도전하시는 겁니까? 예, 그 공천 서류 놓고 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빨리 넣었죠. 금요일 마감인데. 고양시에도 제가 출마한다고 얘기를 안 했고, 제가 경기도당에 이제 서류 넣으러 가보니까 갑자기 고양시 분들, 뭐 경기도당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당황해요. 조대원이가 왔구나. 드디어 고양시장 내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지난 총선 때 그 김연아 의원한테 밀리고 지역구 뺏기고 난 뒤에 서울시장 나간다고 또 주소를 서울로 옮겼고, 그리고 2년 반 동안 고양시 행사에 일절 얼굴을 안 들이밀었어요. 코로나 시기국도 있었지만 아예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조대원이 이제 고양시를 떠났다 이런 말도 많았고, 근데 작년 7월 1일 날 다시 주소는 옮겼어요. 왜냐면 우리 가족들이 다 거기 사니까. 그런데 고양시장에 공천 서류를 넣었는데 제가 출마 선언을 안 했던 이유는 할 필요가 없다. 뭐 출마 선언하고 예비 후보하고 명함 그렇게 돌려봐야 늘 컷오프 당했기 때문에 벌써 6번 하면서 지역에 깔아놓은 게 많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전당대회 최고위원 2번 나가서 우리 당원들이 조대원이 모르는 사람 없다. 아는데 단지 미워할 뿐이다. 인기dom이 있으나 미워한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조용히 출마하는 게 더 나은 저걸 될 만드는 게, 그래서 2년 전에 내가 당협위원장 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나를 미워했던 고양시에 있는 자칭 우파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나를 막 미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 내가 안 보려고 한 2년 동안 안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이렇게 삶이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경기도당에서 만났을 때 내가 뜨끔하고 또 이제 드디어 이 생활로 현실 정치로 돌아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나를 너무 반갑게 만든 거예요. 지난 2년 반 동안 나를 잘라내려고 지들끼리 뭉쳤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2년 반의 세월 동안 또 싸우고 갈라지고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도리어 안 본 저는 덜 미워지고 이제 심지어 좋아졌고 정치판은 적에 적은 동지니까. 그래서 조대원이가 나오면 우리 고양시장 되지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저는 출마 선언 안 하고 좀 빠져 있는 게 그래서 월요일 날 기자회견 하려고 하다가 참모들이 기자회견 하면 또 홍준표처럼 안 해도 될 말 하게 되고 정 만드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보도 자료만 뿌리고 컷오프 통과될 때까지는 지금 9명에 10명 나왔으니까 컷오프 통과되면 경선 붙으면 그때 이제 문자는 안 보내고 그 전까지는 조용히 있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컷오프를 하면 몇 명 정도로 추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3에서 5명 정도 할 것 같아요. 3에서 5명. 그러니까 뭐 나머지 8, 9명 중에 그게 뭐 4명, 5명 자르는데 조대원이를 고양시장 후보로 잘라낸다는 게 참 비상식적이죠. 국민 눈높이는 비상식적인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상식적일 수 있죠. 그게 법칙이었죠. 그게 공식이었죠. 공식. 일단 조대원이는 쳐내고 시작한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보세요. 자 보세요. 사람이 공천을 6번을 컷오프 당할 때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죄를 줘서는 안 된다. 능력 자질은 보세요. 제 육사 나왔으니까 군대 갔다 왔죠. 군생활도 저 GP, 수방사 참 엘리트들이 가는 곳에서 했고 저보고 빨갱이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월남전, 우리 큰아버지 월남전, 내 막내 동생 1공수 특전사 강릉 무장공비 왔을 때 96년 투입. 진짜요? 다 집안이 그래요. 집안이 그런데 빨갱이면 내가 빨갱이면 당신은 뭔데 그럼? 내보다도 더 군대 인맥이 군 경력이 화려한 집안이 있는지 대한민국에 묻고 싶고 학력
육사 나오고 미국에서 경제학, 정치학 공부했고, 그다음 경력. 우리 당에서 뭐 대선 전략기획위원, 네. 그다음에 중앙당 부대변인, 그다음에 울산시장 그런 거 잡을 땐 또 특위위원 넣어주더라고요. 그때 김기현, 뭐 이철규, 위원장은 주광덕 이런 분들하고 일을 네. 했고 할 거 다 했어요. 나는 누가 봐줘가지고 넣어준 게 아니라 하다 안 되니까 조대원을 넣어가지고 당직도 네. 다 맡아왔는데 당협위원장도 2년 했고 전당대회 2번 나왔고 그럼 내가 뭐 부족한데요. 그러면 그도 저도 아니라면 당 참 이것도 얘기했지. 당 한 번도 안 옮겼고 17년 동안 이렇게 공천 6번 떨어지면 당 안 옮긴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판이 없어요. 다 옮기지. 조대원 위원장님은 바른정당 쪽 안 안 갔죠. 가셨죠? 안 갔죠. 네. 그때 지금 보니까 갔어야 되나? 갔으면 가서 더 키워가지고 들어오는 이준석 유승민 우리 당은 보니까 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갔다 오면 네. 존심도 없어요. 대구 경북 당원들 내가 진짜 대구 경북 당원이 우리가 35% 40% 되는데 여러분 존심도 없습니까? 그래놓고 뭘 유승민이 보고 뭐 배신자 빨갱이 당신들은 그런 말 자격이 없어. 안 그래요? 내가 17년 동안 18년 동안 이 당에 있는데 그래놓고 전부 다 나갔다 온 사람 다 찍어주면 준석이 보고 뭐 대구의 아들이래. 엄마 아버지 뭐 대구라. 그럼 나는 대구 엄마 아버지가 또 살고 있는데 오죽하면 나보고 뭐란 줄 알아요? 조대원이 저건 경상도 말만 쓰지 저엄마가 전라도 모양이다. 우리 엄마가 그 방송 들고 기절하더라. 우리 집안 대대로 엄마도 다 경상도. 네네. 우리 마누라 그것도 경상도. 네네. 그냥 내가 참 이 바른 말을 하면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네. 빨갱이였다가 전라도라 했다가 이런 참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인 이런 우리 비문명적인 행동은 이제 하지 말자. 제가 정말 대구 경북 여러분 호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일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뭐 일생까지. 네. 1970년생이시고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천군 태생의 당시 영천군이었죠. 네, 지금 영천시. 대구시로 이주를 하셨고 육군사관학교 49기세요. 그러면은 장교를 언제까지 하신 거죠? 93년 3월 1일에 임관해서 네. 98년 2월 28일까지 군 생활은 정말 짧게 하셨네요. 5년 했습니다. 20대 후반까지요? 예, 그렇죠. 20대 후반까지 네. 했고 옛날에는 이제 육사를 졸업하면 10년 의무 복무 기간이었는데 네. 이제 저희 때 뭐가 바뀌었냐면 예전에 유신사무관이라고 예. 10년 하면 공무원 5급으로 임용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제도를 노태우 대통령 되면서 이렇게 육사대가 없어지면서 이게 인사적체가 많이 되니까 5년 차에 한 번도 군의 교육 혜택이나 뭐 예를 들면 민간대학이나 유학 가거나 이렇게 놀지 않고 빡시게 5년을 군생활한 사람은 한번 전역할 기회를 준다. 그래서 전 전역을 했죠. 왜 전역을 하셨나요? 그때 우리 연대장님이 저를 붙잡고 네. 육사 선배였는데 야 조대원이 너는 보니까 군생활하면 참 잘할 것 같다. 기질도 맞고 너는 장군 할 수 있어. 네. 그때 대령이 저보고 군생활 해라. 지금 동기분들이 대충 나 사단장쯤. 다 우리 동기들이 사단장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너는 그 잘할 것 같으니까 해라. 그리고 저기 그 군대 지금 IMF 터져서 어렵다. 막 그래서 나가지 마라.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 연대장님, 저는요 참모총장이 안 높아 보여요. 안 높아 보인다. 장군 하라는데 내가 참모총장이 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네. 그럼 넌 앞으로 뭐 할 건데? 그래서 저는요 참모총장 임명한 사람 할 겁니다. 네. 그 말하니까 음. 아 그래 그러면 그 이제 딱 이래 보시더니만 그럼 당장 제대하고 뭐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유학 갈 준비를 해서 유학 갔다 올 겁니다.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그분이 2번 잡지 않고 네. 그래 너는 제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걸 제대를 했죠. 원래는 장군 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분이 응. 그 얘기를 듣고 응. 제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얘를 붙잡아두기는 이 군대가 너무 좁다.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아니고 얘 별로인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럴 수 있지. 또라이다 이거. 이게 쟤는 잡으면 꼭 사고 칠 놈이다. 그래서 아니 근데 원래 육사를 가시는 목표를 잡으셨으면 10대 때는 그러니까 직업 군인으로서 아니죠. 아, 그 얘기도 방송에서 많이 했는데 저는 13살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었고 육사는 제가 이제 입학을 딱 하고 5주간의 군사훈련 그때 많이 좀 나가요 학교를. 되게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입학을 딱 했는데 중대홀에 가서 이제 우리 동기들 18명인가 19명이 네. 각자 왜 육사를 오게 됐는지 설명하면 딱 2가지예요. 하나는 군인이 되고 싶다. 네. 그중에 정말 용감한 놈은 장군이 되고 싶다. 음. 또 한 부류는 저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음. 서울대 연고대 학교 갔는데 못 가고 네. 여기 왔다. 네. 이런 부류가 있는데 저는 딱 나가서 왜 육사를 왔냐? 음. 저는 대통령
되는 학교인 줄 알고 왔습니다. 네. 군사 그러니까 정부에 쿠데타. 군사 89년도에 정부에 쿠데타를 꿈꾼다. 89년도에 딱 그러니까 중대가 보통 한 80명 되는데 네. 순간 한 3초간 정적. 어. 뭐 박수도 없고 웃기도 없고 그러다가 한 4학년 선배가 갑자기 막 박수를 치면서 네. 야, 저놈은 큰일 할 놈이 아니라 큰일 낼 놈이야. 조져.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선배 2학년들이 날 불려가가지고 막 기합을 막 주는데 막 푸시업하고 막 하잖아요. 쪼그리뛰기하고 막 네, 받기도 네. 하고 네.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 눈물을 찔끔 흘리면 네. 그 선배가 뭐냐면 야, 이 새끼야 대통령 하겠다는 놈이 이것도 이것도 못 못 견뎌? 견뎌. 네. 그때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야. 대통령 하겠다는 놈이 이것도 못 견뎌 했는데 네. 나중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름이 좀 나오고 TV에 나오고 난 뒤에 그 선배들이 다들 긴장해서 내가 안 그래도 선볼 사람 몇 명을 이렇게 불러주처럼 제2의 하나의 하나의 습격이 습격을 이제 그냥 바로 네. 막 네. 하시게. 아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드라마 모래시계가 생각나는 게 드라마 모래시계 보면 이제 박상원하고 최민수가 나오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는 박상원이 홍경인이고 최민수가 이제 김정현. 김정현인데 그 최민수네 집이 모친이 요정 같은 걸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딜 갔는데 높은 사람이 와서 불려가서 봤는데 막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막 자기 모친 허벅지를 이렇게 만지나? 뭐 이런 걸 봐요. 그래서 이제 최민수가 방에 친구가 홍경인이 놀러 와 있는데 김정현이 가서 야, 박정희 대통령은 어느 학교 나왔냐? 대학교 어디 나왔냐? 하니까 이제 육사 나왔다고 홍경인이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최민수가 그 김정현이 육사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게 되죠. 좀 크게 되려고. 예, 그래서 그럼 그때는 진짜 육사 하면 특히 대통령 3명을 배출한 학교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쿠데타로 하시려는 거였습니까? 아니면은 그래서 저보고 군인으로 커리어를 쌓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왜 5년 차에 잽싸게 전학했게요. 시대가 딱 보니까 변해가 국민정부, 김영삼 정부 보니까 나보고 그러더라. 군생활 좀 더 하고 장군 달고 네. 예를 들면 정치로 가는 게 어떠냐. 그러면 드디어 국회의원 되기도 편하고 뭐 이런 얘기하기에 제가 뭐랬냐면 꿈이 국회의원이면 장군 되고 가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맞아요. 선두주자가 돼서. 대통령이라서 장군을 달고 나면 대통령은 안 됩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음. 그래서 저는 육사 출신으로서 군 복무했고 초급 장교로서 거기서 군생활 마쳤고 거기서 배운 리더십 이걸 토대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네. 그래서 대통령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왔고 저는 지금 뭐 공천 6번 떨어지고 국회의원 한 번 못 해본 사람이지만 어디 가서 또 늘 저는 꿈이 대통령이다 하고 얘기를 했고 사실 유승민 의원이 저하고 2020년 5월 달에 저를 연락이 와서 한번 보재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신카이 중국집에서 이제 네. 우리 만나가 낮에 총선 직후네요. 총선 직후에 네. 저를 보자고. 그래서 뭐 첫 번째 이분이 저를 부른 이유는 저희가 누군지 잘 모르더라고. 처음에는 왜냐하면 바른정당계들이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무슨 일이 어떤 분위기로 일어났는지를 내가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네. 대구 연설할 때 우리 그 사무국장님이 전라도 분인데 위원장 5.18 사죄는 광주가 사지 대구 사지 마라. 대구에서 니 죽인다고 지금 태극기 부대들이 벼르고 있다더라. 네. 실제로 김진태 쪽에서 연락이 와서 대구에서는 우리가 못 말려준다. 협박하더라고. 대전서 난리 나가지고 대전서 조대훈 죽이라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네. 막 이렇게 봉으로 나 때리고 막 이런 네. 적이 있었는데 대구서는 실제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조대훈 차 오면 막아라 그러고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하고도 위에서는 못 만나고 지하에 봉고대 놓고 지하 네. 주차장에서 아버지 어머니 잠시 만나고 이래 갔는데 아버지요 놀라지 마이소 오늘 내 욕 많이 할 겁니다 네. 청중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그래도 야야 오는데 보니까 차 대고 마이크 잡고 조대원 뭐 XX 끄고 새끼 네. 이 새끼 저 새끼 막 난리 났더라. 네네. 그래서 뭐 내가 뭐 대심다 이랬는데 네. 그런 분위기를 이 우리 당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장제원, 뭐 정진석, 우리 패스트 트랙 할 때 원내위원장들도 동원됐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앉은 자리 옆에 정진석, 네. 오른쪽에 장제원. 어. 그때 좀 잘 사게 놓을 걸. 네. 좌진석 우재원. 네. 그 장제원 의원이 저보고 그래요. 잘하면 3J 될 뻔했는데. 위원장님 제가 팬입니다. 그래서 네. 아니 무슨 말씀을요? 제가 저기 의원님 팬이죠. 이랬더니만 제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송이요? 그러니까 MBC 그 정청래하고 나오는 거 보고 있다고. 네네. 그래서 이분은 그걸 보고 정진석 저기 의원도 조 위원장 내가 그 박종진이하고 고대 선후배야. 방송 내가 보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다 그렇게 잘 지냈는데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할 때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이었어요. 네. 나를 이제 떨어뜨렸죠. 그 저보고 질문이 조 위원장 일산이 첫 지역구 아니야?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좀 어렵다고 일산 지역구를 버리고 그렇게 오면 돼 이러기에 제가 버렸습니까? 10년 넘게 살면서 그 지역에 전직 시장 최성하고 네. 5번 고소전 하면서 제가 어렵게 해놨는데 강남구 청담동에서 나고 자란 사람을 갖다 꽂으면서 저보고 안양 가라 구리 가라 부천 가라 하는 거 제가 거부하니까 공천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또 욕까지는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저보고 지역 버렸다고 하는데 여기 앉으신 공천심사위원들 보니까 당 버리고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은데 저보고 지역 버렸다면 안 되죠? 공천 왜 컷오프된지 알겠죠? 네네. 그래 됐습니다. 예. 네. 그게 찔려가지고 살려주는 게 아니고 야 안 되겠다. 근데 내가 그래서 원래 이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주호영 의원 된다 해서 그나마 호영이 의원 내가 가까우니까 네네. 아 주호영 의원 되면 내가 희망이 좀 있다고 딱 했는데 네. 또 이번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정진석 됐죠. 그때 나 떨어뜨릴 때 있었던 네. 정점식 그다음에 그 동국대인가 중앙대 교수했던 나보고 위장 전입했다고 했던 그 교수 아 이번에도 쉽지 않습니다. 아, 예, 네네. 예. 아 그러면 이제 그런 육사를 끝내고 그 얘기 안 하지 않았나요? 유승민 의원하고 만나서. 아 그때 저보고 네. 아 자꾸 애볼 셌네. 조 위원장은 꿈이 대통령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네네. 내가 뭐랬냐면 내가 의원님하고 붙을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대통령하면 안 됩니까 이랬지. 네. 이번에 의원님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저는 2027년도 나갈 거니까 우리가 붙을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는 나는 꿈이 그 국회의장이다 당대표다 국회의원이다 하는 분보다 꿈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을 좋아해요. 허경이요. 맞네. 맞네. 아 그런 뜻이었구나. 아,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꿈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치판에서 살 때 생활하면서 이 고비고비마다 선택의 순간에 좀 달라요. 자기 관리도 하고 선택의 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승민을 그때 이제 처음 만났지만 좋아했던 게 네. 내 대통령 꿈을 어쨌든 앞에서라도 인정해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좋게 봤죠. 네. 그러면 이제 육사 나오시고 군인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유학을 가시나요? 그렇죠. 제대하고 유학 가서 텍사스 이 A&M 대학이라고 네. 우리가 보통 한국에는 뭐 텍사스 오스틴 대학이라는 데가 유명한데 A&M이 옛날에는 더 일찍 썼고 더 유명한 학교인데 A&M에서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고 왜 집사람이 거기서 이제 화학 박사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그 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뉴욕 대학교 가서 NYU에서 정치학 석사를 했죠. 원래는 박사를 하려고 갔는데 네. 저기 석사하고 당시 2005년도에 경북 영천에 재보궐선거가 터지면서 바로 경북 영천 재보궐선거에 뛰어들었죠. 2005년이요? 2005년. 그러면서 네. 그럼 그 당에 입당한 건 언제부터요? 2005년 3월 3일 날 입당으로 돼 있고 네. 예, 그때 1월 달에 와서 예비 후보 등록하면서 예, 한나라당 그 영천 뛰었죠. 영천에 얽힌 사인도 좀 많아요.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수 성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언제부터 보수 성향이었다. 저보고 네. 뭐 야 너는 민주당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심지어 정의당이 어울릴 것 같은데 왜 너는 저기 한나라당 갔느냐? 저도 제가 이까지 올 줄 몰랐어요. 네. 저도 이렇게 원래는 더 보수였다. 빨갱이 좌파 나는 극우였지. 언제까지? 나는 처음에 갔을 때 저는 5.18은 광주에 그 진압군이 들어가지고 간첩이 북한군이? 들어가서 네. 특작 부대가 들어갔고 당연히 김한원 같은. 뭐 그리고 전라도 저는 왜 맨날 저렇게 뭉쳐가지고 전라도가 똘똘 뭉치니까 우리 경상도도 뭉쳐야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진짜 한나라당 이쪽에 특화된 사람이었어요. 네네. 조원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뛰면서 경북 영천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10명인가 후보 나오면서 6명 저기 본선 올리고 4명 컷오프 시키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토론 한 번이라도 붙여주십시오. 네. 공부도 많이 하고 경력도 이 정도 쌓았으면 토론 한 번이라도 붙여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한 분이 얘기하셨냐면 이 대구 경북은 마른 막대기에 네. 한나라당 깃발만 달아서 꽂아놔도 당선되는 데인데 여기 당선되려면 돈이 있든지 돈이 없으면 줄이라도 서야 되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너한테 공천 줘야 될 이유가 없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야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대구 경북 같은 데는 내같이 돈 없는 사람은 더더욱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갔죠. 어. 제가 서울로 갔고 왜 그때는 한나라당 왔느냐? 한나라당이 맞으니까. 대구 경북 출신은 당연히 한나라당 가야지 빨갱이 당인 민주당을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한나라당 간 거지.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당직을 맡게 되는 게 언제죠? 제일 처음 맡은 당직이? 당직이 그때 네. 대구 경북 가니까 저한테 도당 뭐 청년 보통 국회의원 나오면 뭐 네. 자문위원인가 뭐 주는데 저한테는 경북 도당 청년 부위원장이라고 주더라고요. 청년 부위원장. 예, 근데 한번 모임을 가봤는데 네. 별로 재미없어. 청년 위원장 뭐 하고 앉아가 거의 뭐 분위기가 줄 쫙 세워가지고 폼 잡고 형님한 동생 하는 분위기라서 네.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제 첫 당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천, 경북 이쪽에 있다가 음. 바로 고향으로 가시나요? 자, 여기 돈 없는데 유학했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저 육사는 공짜고요. 텍사스 A&M 대학은 집사람이 전액 장학금. 학비를 하나도 안 내고 한 달에 화학관 좀 많이 줘요. 네. 200만 이상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걸로 생활했기 때문에 네네. 됐고 그리고 뉴욕대는 제가 사실은 장학금을 못 받고 갔기 때문에 텍사스대 다니는 거는 인스티튜션이라고 네. 우리가 봉급을 받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한국의 연고대보다도 학비가 쌌어요. 한 달에 한 학기에 한 200만도 당시 안 할 정도로 네. 천 몇백 불 했고 뉴욕대는 한 학기 학비가 한 10,000불이 넘어가는데 포기하려고 했더니만 NYU는 그 외국 학생 담보 없이 합격증을 갖고 시티뱅크에서 1년에 15,000불씩 저기 론을 해줬어요. 네. 그 론을 30년 거치로 학자금 대출. 예,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한 학기 내고 두 번째 학기는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늘 평일날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고 네. 수업은 다 6시 이후에 수업을 들으면서 맨하탄에서 밥 한 끼 못 사먹으면서 늘 이게 초코파이하고 바나나. 그래서 제가 초코파이 바나나를 안 먹습니다, 지금. 그걸 듣고 한 학기를 이래 먹으면서 네.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됐죠? 돈 없는데 유학한다. 이분이 음. 그냥 조대원 위원장님 지지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 댓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깨알 같은 자랑. 질문 잘했죠? 토스하는 질문이었구나. 아, 예. 미리 네거티브 포인트로 그러니까. 나올 만한 걸 짚어가지고 답변하게 만드는 어, 네. 예, 그런 질문이었군요. 예. 그래서 그 영천 다음에는 어느 지역으로 그 다음에 바로 고향으로 고향으로 가시나요? 가십니까? 아니요. 그리고 이제 영천에 그러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사실 인연을 맺은 분이 김덕용 원내대표. 네. 김덕용. 김덕용, 아, 네네. 그 김덕용 의원 저기 비서관 중에 한 분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계셨고, 네. 그래서 그때 김덕용 의원을 왜 나중에 따라가게 되냐면, 제가 공천 과정에서 이제 줄을 대라 그러니까 이분 저분 소개해주는 분을 만나러 이렇게 갔는데 다들 나를 되게 비웃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네. 분은 야 육사 나왔냐? 어우 가슴 이렇게 툭툭 치면서 네. 저쪽에 이만기가 국회의원 되면 몸싸움 하려면 이름 친구 하나 넣어야지. 그거 다 대구 경북 의원들이야. 그 수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이만기 씨 결국엔 못했죠. 못했죠. 네. 김해 저기- 열린우리당 나왔었을 네. 때. 그래서 그때가 제가 그런 얘기하지만 2004년이라면. 국회 전국의 국회의원 수준 중에 제일 낮은 데가 대구 경북하고 전라남도, 네. 광주예요. 이분들이 원래 낮은 게 아니라 이분들은 원래 뛰어난 분들, 공천 경쟁이 치열하니까 장관 학벌 좋은 분이 내려와도 네네. 이 동네에 있다 보면 주민 수준은 안 그런데 정치 수준이 낮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4선, 5선에가 803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준석이한테 한 방에 그냥 나는 산을 5번 갔다 왔다. 니는 한 번도 안 갔지. 그러니까 804 5번 갔다 와가지고 에베레스트는 올라오면 되나? 이러고 하니까 네. 깨갱하잖아요. 네. 그 대구 경북 의원들이 말싸움 내하고 얘가 이길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준석이도 나한테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길 거야? 나도 그럼 못 이기는 거야. 그 실력이야 그게. 네. 철학도 없고 네, 공부도 네. 안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김동영 원내대표를 김동영 따라가서- 원내 갔을 때 그분이 네. 그래도 큰 정치인이다 보니까 말을 가장 덕담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천 떨어지고 내가 미국 다시 가기 전에 인사하러 가서 인사했고 다시 오게 되면 제가 여기 찾아올 테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1년까지 있었나? 미국에 좀 있다가 네. 다시 와서 2006년도부터 김동영 의원 국회에 네. 상근 보좌역으로 원내대표 상근 보좌역으로 제가 일을 했었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 2007년 대통령 경선 때 우연찮게
원희룡 캠프 있는 네. 선배가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혹해가지고 네네. 원희룡을 소개해주고 그 원희룡이 김동영훈한테 이 친구 꼭 날 보내달라고. 근데 자기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내 너될 건데 진짜 힘들었다. 네네. 왜냐면 DR이 오라고 해가 직접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안 만나주고 바쁘다고. 네. 두 번째 다시 갔더니 하는 말이 네. 내가 데리고 있는 비서 중에 지금 20년 차 중에 가장 뛰어난 애인데 얘는 배지를 달아준다 그러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배지 달아줄 자신 있냐. 네. 근데 김동영훈이 돈 하나도 안 들고 립서비스로 어쨌든 네. 원희룡한테 글을 보내서 네. 원희룡 의원이 저를 아주 그냥 그 캠프 적응할 때 진짜 바닥으로 쓴 게 아니라 네. 바로 원희룡의 그 연설문을 아. 대통령 경선 때 연설문을 쓰면서 네. 제가 부각을 받았죠. 네. 그러면서 그거 마치고 우리가 경선 3등 했잖아. 네. 홍준표를 이기고 아, 맞다. 그랬죠. 3등을 하고 잘 기억나지 않는 3등. 홍준표 그때 홍준표 의원을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서 아. 언제 만났냐면 울산공항에 연설 마치고 네. 내 아버지는 울산 아, 조선소의 네네, 그랬죠. 경비였습니다. 네네네. 네네. 이러고 난 뒤에 울산공항 뒷 담벼락에부터가 홍준표 의원이 보좌진도 없이 혼자서 담배를 빡끔빡끔 피고 계시는데 네. 저도 그땐 담배를 폈거든요. 딱 갔는데 되게 안 돼 보이는 거야. 네네. 그래서 제가 의원님 힘내세요 파이팅 이러니까 담배 티시에다가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그게 이제 홍준표 의원하고 말을 튼 유일한 그거였고 당협위원장 되고 한번 튼 적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나니까 저를 이제 누구한테 보냈냐면 이태규한테 보냅니다. 이태규? 이태규 의원하고 국민의당. 원희룡하고 둘이 친구예요. 파리학번들. 아, 네네. 정치권의 파리학번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원희룡 선배를 통해서 만난 게 이태규, 정태근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네. 또 누가 만났냐면 거기에 결국은 우리 돌아가신 도원이 형을 만나죠. 아, 정도원이 정도원이요. 전략기획 도원이 형 연설문도 제가 썼고 정도원 최고위원 나올 때 연설문 써서 당선시키고 남경필 연설문, 경필이 형 연설문 써서 또 당선시키고 그래요? 제가 거기에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명박 박근혜가 잡았을 때 제가 이 요직에 한번 가보지 그러니까요. 못하고 뭐 남들 다 가는 청와대 4급 한번 장관 보좌관 한번 못 가보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파리학번 선배들이 잘 나가잖아요. 네. 그 선배들하고 그냥 얼렁덜렁 잘 지냈으면 한잔해 할 건데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 원희룡 의원 간다는데. 그 와중에 내가 또 이제 이 소장파 선배들 비판하고 싸웠지. 소장파를 또 비판해. 왜냐면 잘못한 게 많았으니까. 보통 소장파가 중진을 비판하는데 소장파를 또 비판해. 소장파가 잘못한 게 많고 네. 기득권화 대간이 네네.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결국 언제쯤이죠? 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 원희룡 의원이 뭐 이명박 대통령 쪽에 줄 서는 걸 좀 보고 그때 최고위원 나간다고 왜 친이게 도움을 받고 했었죠. 그렇죠. 그때는 왜 지역구를 던졌냐면 MB가 불러가지고 네. 야 원 의원 최고위원 대표 최고위원 한번 나가봐 음. 도와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 의원이 이번에는 이미 최고위원 2등까지 하신 분이고 박근혜 다음으로 2등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엔 당대표를 꼭 해야 되겠다. 네. 혁신위원장도 했고 사무총장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승부수를 던진다고 양천에 이제 더 이상 안 출마하겠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참 MB다운 거예요. MB스러운 거고. 네. 나경원도 딱 출마하면서 네. 나경원 불러가 나 의원 네.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나가봐. 몇 명한테 약을 팔아가지고 네. 그 나경원이 원희룡보다 이겼죠. 아, 그렇죠. 원희룡이 그때. 4등, 나경원이 3등인가 하고 홍준표가 그때 1등인가 하고 그렇죠. 정- 2등이 유승민? 정두원이 5등. 정두원도 했었고 2등은 누가 이제 유승민 했습니까? 네, 네. 뭐 잘- 남경필 남경필은 아니에요. 남경필 들어갔어요. 같이 나갔어요? 남경필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 남경필은 소신껏 해가지고 아니야. 남경필은 정두원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졌어. 남경필, 그런가요? 정두원은 단일화 해가지고 남경필이 지고 정두원이 대신 나가요. 네네. 남경필은 따로 출마해 나중에. 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좀 개혁 보수화 되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네. 국회의원이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잘 보이려고도 하고 청와대 좀 넣어달라고 내가 저기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태규 선배한테 전화도 해가 나도 좀 넣어주세요. 제가 뭐 부족해서 안 넣어줍니까 하니까 그때 이태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단 한 명이라도 청와대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자네를 데리고 가겠다. 자네 실력으로 나 인정을 한다. 근데 내가 단 한 명도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태규 씨도 청와대 오래 못 있었죠. 못 있었죠. 한 그때 달인가? 원래 정무비서관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저 이상덕 라인에 밀리면서 네네. 연설기록 비서관으로 갔고 그때 대신에 장다서로란 분이 정무 비서관을 하면서 갔죠. 네. 그래서 그쪽도 이태규도 한 달도 못 버티고 실은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사표를 던졌는데 네. 그러면 이제 출범한 정권이 부담스러우니까 던졌다가 그냥 이태규는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사표를 한 달인가 2달 반려했다가 나중에 발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태규도 곤조가 있다 보니까 혼자 이래 떨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KT 부사장 주겠다고 달래더래요. 네네. 그때 더 버텼어야 되는데 그 형수가 힘드니까 막 그 강화동 가도 여행가가 너무 힘들다고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좀 가겠다고 덥석 네. 물었는데 네. 딱 가보니까 또 부사장 자리는 찾고 전무 준다고. 하여튼 얘 정치권이 웃겨요. 네. 하여튼 끝까지 버티고 애미기고 덜어눕는 놈은 자기 원한 걸 하고 네. 못 그러고 우리가 체면 차리고 이러면 이 바닥은 아무도 안 챙겨주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게 나를 땡겨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네. 나를 땡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결국 국민하고 직접 상대하자. 네. 국민들이 예를 들면 김수민, 천용길 이런 분들이 조대원 지금 아는 정도라도 알고 있다면 네. 대통령 난 내가 한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킹메이커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인지도가 그게 아니고 5천만 국민이 우리 그러니까. 정도 되면. 그래서 네. 저는 좀 늦지만 네. 제가 힘들 때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냐고 생각할 때마다 이 대구 경북에서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대원아 네 5년 전하고 비교해봐라. 5년 전에 너 그 당에서는 아무도 너를 주목도 안 해줬는데 그래도 지금은 네가 성명서 보도자료 뿌리면 기자들도 받아 쓰고 네. 너희 당에 있는 그 결정들 내가 이렇게 하면 장제원 정진석도 위원장님 편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네 눈치는 보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온 것도 많이 왔고 네. 앞으로 시대가 너 같은 그 포지션을 취한 정치인을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니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반드시 너를 귀하게 쓸 거다. 그 말에 내가 뻥가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고향에서 시작하시게 되나요? 원래 지역구가 고양시고 네. 사실은 뭐 능력이 됐으면 경기도지사 가서 유승민하고 붙고 싶은데 네. 능력이 안 되니 제가 그렇게 하니까 집에서 이혼하자 그러고 그래서 고양시장 정도는 나가면 상식의 눈으로 보면 컷오프는 시키지 않고 경선을 붙여서 후보를 정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넣었는데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등록을 하고도 출마 선언도 안 하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게 대구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가 뭐 또 컷오프 시킬 건데 쥐들 또 컷오프 시킬 건데 네네.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네. 다음 총선을 이제 그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조금 이렇게 찌그러들 거니까 2년 지나면서 그때는 이제 지들이 힘드니까 조대원이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서 네. 공천 7번 컷오프 당한 조대원 국민이 키워주신 조대원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번에 떨어지면 이 연설 한마디 하려고 이 계속 연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려고 내가 지금 돈도 많이 올렸더라고. 왜 여당 되니까 배가 불렀는지 공천 심사비도 기타금, 심사비. 야, 진짜 나쁜 놈들이야. 돈 그거 다 벌어 어떻게 할래? 390만 원을 기초단체장 하는데 받아가가지고 그래놓고 더 나쁜 놈이 뭐냐면 390만 원 받았으면 전략공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전략공천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은 전략공천 할 거니까 여러분 돈 내지 말고 넣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네, 네. 예비후보 등록해서 각 후보들 수천만 원 써가면서 이렇게 시키고 있으면서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정말 어리가 없다. 네. 이 당이 그렇게 어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도 국민 정서하고는 별개로 의리 없이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고양시장 냈는데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하고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대구에 있는 대뉴스민 좌파 빨갱이 방송 가장 빨갱이라는 뉴스민이 와서 네. 조대원 고양시장 출마합니다. 네. 네. 그 아까 전에 수루룩 잠깐 얘기 나오긴 했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가죠. 조대원이 현재 조대원이 되게끔 한 2019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 네.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출마를 하시게 됐어요? 그 연설 사실은 저도 그걸 통해서 처음 뵀죠. 조대원이라는 이름을 아마 들었거든요. 우리 같은 그래도 정치 고관여층들도 네네. 그전엔 조대원 누군지 몰랐지. 네네. 진짜 자고 나니까 벼락스타가 됐다고. 아, 자기도 전에 네. 그날 연설 마치고 대전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막 전화기에 불이 나는 거야. 근데 말로만 듣던 뭐 그 누구야? JTBC 손석희 쪽 전화요. JTBC 그다음에 TV조선 뭐 MBC 뭐 이런 데 전화가 와. 잠깐만 여기서 내용을 일단 최고위원회 경선에서 내가 외워. 대전이었죠. 외워. 내가 해볼까요? 네. 한번 재현, 보여주시죠. 네. 5분 연설인데 뭐 네. 짧은 거는 하도 많이 들어가 나도 외우는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 빠졌고 우리 당 지지율은 3.2% 빠졌습니다. 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김진태 외칠 때마다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는지 압니까? 그래! 김진태 데리고 우리 당을 좀 나가달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입니까? 여기 앞에 있는 기자들도 혀를 끌끌 찹니다. 응? 좌파, 빨갱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면 제가 먼저 거리에 들어놓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했죠. 난리 났지. 아, 그때가 이것도 이제 5.18 아유, 망언 나오고 동동이가 이 연설을 듣고 얘가 얘가 이제 형 자제해. 동동이가 좀 줄을 서고 있어요. 이 연설을 듣고 얘가 얘기해가지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동동이가. 얘가 네, 형 4% 이러네요. 야 얘가 진짜 프로다. 네, 이창원 씨 앞에 앉아있던 강아지 동동이가 슬슬 걸어가다가 조대원 위원장 앞에 앉았습니다. 대구 경북 연설은 사실은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정말 대구 경북 연설이 대전이 먼저 한 거예요. 대전 먼저 했죠. 하고. 대전에는 네. 광주 대전 같이 왔고 네. 대구 연설회 때는 정말로 그게 역사적인 연설인데 네. 대학교 부대들이 벼르고 왔어요. 나올 때부터 나 욕하고 연설 방해하고 난리 났는데 네.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 적성 연설 그날도 적성 연설 음. 대구도 적성 연설 해보니까 연설문 써도 소용이 없어. 뭐 대형이 다 바뀌어. 네. 그래서 적성 연설을 하는데 대구에서는 그랬어요. 막 떠들고 욕하니까 내가 그래서 지도자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아픈데 싸매고 그리고 부족한데 메우고 전체를 아우르면서 가는 게 지도자다. 네. 여러분들처럼 남 아픈데 조롱하고 소금 뿌리는 사람은 쫄짱 봅니다. 내가 그랬지. 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사무국장님도 말렸던 그 얘기를 해요. 내 후배 한 명이 네. 전라도 광주 후배가 있는데 기자인데 네. 내가 최성 시장하고 싸울 때 조대원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최성이 나쁘고 조대원이 옳다고 도와줬는데 그 후배가 어제 전화 와가지고 형님 나 이제 한국당 안 할라요. 그거 왜 안 하냐? 5.18 그 망언 때문에 도저히 저당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졌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 후보 자격으로 내가 얘기한다. 전라도 광주에 계신 국민 여러분, 저희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탁 손 들고 이렇게 탁 이랬지. 네. 그래가지고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가 인터뷰하자고 어제 만났는데 네. 3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인터뷰하고 네. 방송 같이 하고 그랬죠. 네네.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최고위원은 여러 명을 뽑는 거고 하니까 좀 소수라도 표를 잘 모으면은 저 사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했었어요. 근데 뭐 낙선을 하셨죠. 첫 네. 전당대회 때는요. 정확하게 네. 따지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4등 했어요. 10점 몇 프로 받아서 10.7%. 예, 그래서 네. 조경태 다음으로 조경태, 정미경, 김순례 다음으로 제가 4등을 해가지고 네. 당선권에 들어갔죠. 근데 국민 여론 당원 투표에서 3점 몇 프로 받는 바람에 네. 8명 중에 7등을 했고 네. 지난번 작년 최고위는 솔직히 내가 4등은 할 줄 알았거든요. 네. 남들도 많이 예상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때도 10명 중에 9등인가? 뭐 어. 9명 중에 8등인가 했는데 그때도 지금 보니까 이준석 신드롬이 너무 커지면서 모든 관심이 이준석한테 가고 네. 또 체육관에서 연설을 했으면 내가 강한데 연설이 네. 네. 우리 당에서 나보다 연설 잘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근데 네. 연설을 온라인으로 미국에 오바마 참모했던 친구가 라이언 킴이라고 쳐보세요 나와요. 네. 그 친구도 형 그 당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형보다 연설 잘하는 사람 없다. 현역 중에는 이재명이 형하고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체육관에서 하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뭐 정책 발표하듯이 20명 앉혀놓고 하니까
연설할 맛도 안 나고 주목도 안 되고 네. 뭐 실시간 들어와 본들 뭐 몇천 명 들어오고 네. 그래서 뜰 기회가 없었다. 제가 출마한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뭐 그래 된 것 같아요. 네. 지난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은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그래 봐요. 그때 당시에 김연아 의원이 그 고향에 와가지고 뭘 했냐면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창릉에다가 네. 그걸 이제 반대하면서 이 사람이 김현미 장관하고 대립각을 세웠죠. 부동산 문제를 놓고 막 싸우면서 부각이 됐거든요. 부각이 되면서 이 지역으로 와서 3기 신도시 반대하는 사람이 수천 명 거리에 쏟아져 나오니 그 사람들 이렇게 이끌며 선동하면서 이제 우리 당에서는 주목을 받았죠. 주목을 받았는데 저보고 길거리 집회 안 나온다고 그분들은 막 욕을 하고 당협위원장 잘라라고 막 투서 넣고 난리 났어요, 우리 당이. 근데 저는 왜 안 했냐면 3기 신도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양시 주민들을 소외시킨 거 잘못됐다. 방송 가서 그랬어요.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 하지만 선거에 나가서 이기려면 그 집 있는 사람만 알아봐서는 안 된다. 네. 고양시도 집이 없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러면 집 있는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럼 집 없는 사람들의 심정은 뭐냐. 그럼 거기 가서 집 있는 사람들 대변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선동하고 하면 이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가르는 게 되잖아요. 네. 저도 세입자인데 그래서 저는 이걸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서 집회까지 나가서 주민들한테 자극적인 말을 해서 선동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소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서는 얘기했지만 거리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땐 불이익을 봤어요. 김연아가 그걸 파고 들어왔고 그래서 근데 김연아는 그 좋은 기회에 이길 줄 알았는데 졌죠. 10%죠. 10%. 그렇죠. 그것도 김현미하고 붙어가 진 것도 아니고 네. 이용우라는 이름도 모르는 뭐 카카오뱅크 사장했다는 나도 처음 본 그 사람한테 10% 지는 걸 보고 아 저런 리더십으로는 어떤 수도권 선거도 못 이긴다. 네. 분당, 강남, 영남 빼놓고는 못 이긴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 내 길이 옳다. 전 더더욱더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리고 고양시도 마찬가지. 조대훈이가 밉겠지만 고양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지다 보면 아 이제는 민주당한테 안 주고 우리가 정권을 고양시 정권을 찾아와서 고양시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조대훈이를 찾을 것이다. 안 찾아 말고. 그러면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이번에 공천을 안 주면 한번 져봐라. 그래 됩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 현재까지 공직선거에 출마는 그러면 못 하신 거죠? 한 번도 못했죠. 그래서 공천까지만. 지난번엔 신인 트랙, 이번에 또 나를 컷오프 시킬 확률이 높은 게 나가면 신인 가산점 20%. 안 그래도 조대훈이 그냥 나가도 이길 건데 네. 신인 가산점을 20% 얻으니 그거 그랬다 따지면 김종혁이란 그 JTBC 아, 네. 부장인가 국장인가 그분하고 저하고 네. 둘이만 신인 가산점을 받게 되니 네. 당연히 우리 당에서는 뭐 또 잘라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양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9명이나. 9명이에요. 네. 9명이요? 예. 근데 나는 예비후 등록 안 했지. 예, 10명이네. 10명이잖아. 10명. 누가 가장 당 내에서 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장 선거에서. 당내에서 네.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일 강적이라면 정진석이 제일 강적이에요. 정진석, 정점식, 야 나 오늘 박명호 막 이런 분들이 천하람이도 나 안 찍어줄 것 같아. 천하람이도 이해관이거든. 천하람이도 준석이 명령을 받아서. 네. 근데 제가 이번 출마선은 어제도 CBS 나가서 그 얘기했고 네. 제가 이렇게 보도자료 내일 보내는데도 뭐라고 썼냐면 이준석 대표도 네. 작년 전당대회 직전에 MBC 정치인사에 나가서 조대훈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앵커의 질문에 네.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내가 워딩 그대로 저거가 외워요. 네. 조대훈 위원장은 육사 출신의 TK 출신, 성골 중에 성골인데 네. 그 편하고 좋은 포지션을 거부하고 네. 외로운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수도권 선거에 도전하는 노무현형 정치인이다. 그렇네요.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노무현인데 이거.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 구호를 네. 보수의 양심, 우파의 노무현 이걸 네. 네. 이걸 현수막에 걸고 아, 네. 그다음에 홍보물 만약에 내가 통과되면 네. 홍보물에 걸어서 뿌리려 그래요. 뿌리면
민주당 열렬 지지층들은 네. 국진당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을 참칭하니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네. 어제 저를 지지했던 네. 제가 전당대회 때 실은 민주당 시의원, 도의원들까지 현역 의원들까지 후원을 보냈어요. 조대훈이는 살려야 된다. 그리고 누가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현역 네. 네. 시도의원 그리고 내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 동선이 노출되니 그런데 임명직 단체장 중에도 네. 내한테 후원금을 보낸 분이 있어요. 내가 그 얘기하면 우리 편들은 저러니까 저 새끼 빨갱이야. 적한테 이렇게 공작금 네, 받아가지고 네. 당에서 내부 총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내가 이제 우파의 노무현 보수 양심으로 하겠다니까 야 형님 그 대단하겠는데요. 네. 그걸 내면 조대원 보고 욕하는 사람들은 조대원 살아온 걸 볼 거 아닙니까? 여의도 연구원 상금 부원장 임명받았다가 원장 임명했는데 이사회에서 6주를 끌어가 비준 안 해준 것도 처음이고 우리 당 생긴 이래로. 내가 여의도 연구원 상금 부원장 김세윤 의원한테 임명을 받았는데 그거를 황교안 쪽에서 그 최고위원 있었던 당시에 뒤져보세요. 날 미워하는 사람 있어. 네네. 태극기 부대들이. 그래서 6주 동안 이사회를 끌어서 비준을 안 해줘가지고 임명을 못 받았고. 네. 그리고 내가 홍준표 대표가 당시에 위장평화쇼 나라를 통째로 북에 바친다고 얘기할 때 내가 현수막을 갖다 걸었어요. 남북 정상회담 환영. 네. 이번엔 북핵 폐기 꼭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JTBC에서 막 뉴스룸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당에서 경고받다가 너 지방선거 마치고 잘라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홍준표가 잘려가더라고. 조대원의 저주라고 조대원을 자른다고 했던 사람은 다 잘렸어. 황교안 내 잘라가지고 이긴 것 같았지. 내가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자기 당대표 하면서 화환도 안 보냈더라고. 다 보냈는데. 조화 안 보냈는데. 네. 우리 장인 돌아가셨을 때는 조화 보냈대. 당대표 잘리고 난 뒤에. 조대원 위원장 뭐 한다고. 네. 그래서 나를 건드리면 다 잘린다. 근데 본인 또 잘렸잖아요. 같이 컷오프되는 거. 나는 대신 내가 잘리면서 우리 당의 수준을 네.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많이 올렸고 더 이상 우리 당내에서 5.18 망언하는 사람이 없어졌고 네. 그리고 결국 보세요. 내가 얘기했던 대로 위성정당, 꼼수정당 네. 이제 정치개혁법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내가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네. 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묘지에 무릎 꿇을 때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네. 내가 그 얘기했을 때 무릎 꿇어야 된다 했을 때는 빨갱이 그러더니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네. 결국 제가 얘기했던 대로 다 될 것이다. 다주택자들 내가 얘기하거든요. 다주택자들은 정치권 퇴출시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야 너무 과격하지 않냐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 내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주택 보급률이 110%인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한 명에 한 채씩은 다 돌아가야 된다. 네. 근데 집이 없는 국민이 50%고 서울은 56%나 되고 그런데 국민이 그 집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서러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어도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약자의 편에 서겠다. 서민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정치인이 네. 집 2채, 3채 갖고 있는 놈들이 정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정치하는 놈들, 공직자는 적어도 집 2채 가진 놈들은 퇴출시켜야 된다. 김연아 씨도 퇴출됐네. 난 그 사람 얘기는 안 해요. 그 사람 2채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근데 봐라. 중앙일보 같은 데서는 그 사람을 중앙일 만나 또 이거 고소 들어올라. 네. 뭐 조중동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 신문에서 단독 선거 전에 최근에 인터뷰를 따주면서 영상까지 찍어주면서 네. 네 채 가진 거 그때 당시 오해였고 내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잘 못했다. 음. 오세훈 시장한테 해가 될 것 같아서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참 아직도 국민 눈높이를 저렇게 모르는구나. 네. 그래서 내가 현아 씨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일산 같은 데는 국회 못해요. 다음 나와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지금 분위기 좋아졌으니까 네. 서초, 송파, 강남, 분당 그리고 수도권 이거 한강벨트 쪽에 가면 아무거나 찍어도 당신은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네. 제발 그걸로 가주세요. 왜 일산 서구 남부 지역구에 저보고 누가 연락이 왔어? 원래 김연아 의원이 일산에 그게 없었나요? 연고가? 없었지. 아, 그래요? 일산은 생각도 안 하다가 네. 비례대표 그만두니까 네. 지역 찾다가 이제 연락 온 거지. 그냥 김현미하고 붙어보겠다. 그래 김현미 때문에 떠놓은 아니 둘이 한번 원래 대정부 김연아- 질문에서 한번 어, 붙었잖아. 원래 김현미 의원 지역구 예. 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쉬운 지역이 아니다. 당신도 느끼겠지만 아마 이분도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고 네. 이미 지난 서울도시공사 사장 나가서 전 국민의 비호감을 쏴버렸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안 알려졌으면 네. 고향 시민들 사이에서 분위기 좋으면 이길 수 있지만 음. 이미 그렇게 너무 많이 당신은 인지도 높아졌는데 내가 마포포럼 갔어도 그랬거든요. 네. 김무성 대표 앉혀놓고 보통 정치인들이 인지도 높이려고 인지도가 꼭 경쟁력이니까 네.
국회의원 되는 데는 장관 되고 도지사 되는 데는 인지도 높은 게 최고인데 네. 결국 대통령이 되는 데는 인지도보다 더 중요한 게 비호감도 관리다. 약정 관리다.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활용 점정을 인지도는 너무 높은데 비호감도 관리를 못해서 나는 정점에서 무너지는 정치인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김무성을 딱 쳐다봤지. 네. 뭐 왜 널 보지? 그래서 근데 제가요 왜 바른 말 하냐면 김무성 대표도 참 대단한 게 김무성 앉혀놓고 제가 뭘 했냐면 대표님 이제 농담한다고 대표님 제가 정치를 하면서 너무 정치가 안 풀리고 네. 저보고 줄도 안 쓰고 저거 돈도 없는 놈이 줄도 안 쓰고 한다고 막 저보고 얘기하는데 저요 저만큼 줄 서려고 노력해본 놈이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줄을 서려고 해도 김무성 보좌관의 보좌관도 한번 못 만나니 네. 제가 그때 생각하기는 그래 내 같은 사람이 성공하려면 김무성 같은 구태 정치인이 빨리 없어져야지 김무성 앞에 두고 네, 네. 없어져야지 내가 빨리 성공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색이 돼 전부 다 의원들이 이 누구지 사퇴하세요 그분 누구죠? 이현재. 이현재, 김성태, 뭐 안효대 이런 분들 다 보고 있는데 강석호 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요 대표님 야, 김무성 같은 정치인이 빨리 없어져야지 내가 기회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드디어 제가 열심히 살아놓으니까 마포 포럼에 와서 김무성 줄을 잡게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대표님 인생 100세 시대니 앞으로 20년 더 하시면서 오래오래 정치하시면서 저대호에 좀 끌어줘 있어. 내가 저대호에 좀 끌어줘 있어.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원들이 기가 질려가지고 내가 왜 일부러 더 그랬냐면 네. 내가 사실은 작정을 하고 그 이유가 이 사람이 두 번은 나를 안 부르줄 것이다. 네. 근데 이준석이가 나하고 방송 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MBC 나가서 야 그 마포 포럼이란 데가 있다. 뭐 전진가 뭐 화합을 위한 포럼인가. 거기는 당대표 나가고 서울시장 나가는 사람 대권 후보들 불러가는 데가 있는데 자기 네. 불려갔다 왔다고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무대가 달래 무대가 아니다. 김무성 앞에 딱 서면 이렇게 얘기하려면 위축된다. 천하 이준석이도 위축돼서 그런데 나는 할 말했다 이러기에 난 속으로 두고 보자. 내가 니한테 내가 배포가 커도 내가 니보다 더 큰데 내가 네가 김무성 앞에 쫄았다면 나는 내 할 말 더 하고 올게. 그럼 확 질러버렸지. 두 번 볼 거 아니잖아. 근데 김무성이 대단한 게 네. 네. 또 불러줬어요. 끝마치고 네. 대원아 오늘 저녁 약속 있나 이러더라고. 깜마치니까 대원아 해봐. 대반 대원아 돼? 네. 아닌데요. 우리 편들이 뭐랬냐면 절대 저녁 자리 가지 마라. 니는 딱 그러고 사라지는 게 제일 멋진 거지. 오늘도 저녁 자리 안 갈 거야. 오늘도. 그래서 딱 사라지는 게 네가 제일 멋진 거지. 네. 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내가 딱 사라지려고 하는데 대원아 니 저녁이나 먹고 와라 이러더라고. 네. 네. 그래가지고 수육에 설렁탕 집에 갔어. 네. 근데 거기서 강석호 또 술 먹여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강석호 의원이 술 한잔 해야지 그러면서 이분들은 술을 하면 폭탄이 소주 반에 맥주 반 글라스 가득 채워. 네. 그래가지고 딱 뭐냐면 형님도 한잔 하실래? 이러더라고. 그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뭐 건강 때문에 이제 연세도 많고 해서 술 안 드신다고 하더런데 한잔 해야지 도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석호 의원하고 앉고 여기 이제 김무성 대표 앉아서 폭탄을 먹는데 한 30분에 그 반반 섞은 걸 7잔 나하고 두 분은 7잔 이분은 김무성 대표는 3잔 그래서 딱 먹고 30분 뒤에 딱 일어섰죠. 그래서 내가 헬렐레 하는데도 정신 바짝 앞니빨 깨물고 해가지고 집에 왔지. 네. 자, 이제 오늘 방송을 이제. 좀 네, 마무리를 해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도 다음에 또 안 불러주겠네 이제. 여기도 뭐 두 번 볼 거 아니니까 내가. 네, 저는 이 그러다가 질문 후회하십니다.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왜 대통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릴 때는 제가 보니까 나라가 너무 작아. 나는 대한민국 태어난 게 참 원통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돼도 너무 약하고 돈도 없고 힘도 약해 강대국 눈치 보고 그래서 나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큰 나라 태어나서 진짜 세계로 움직이는 사람한테 돼보고 싶었는데 나라가 너무 작은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한동안 대통령이 되는 꿈이 뭐냐 그러면 내 블로그 아이디인데 강대국의 꿈. 나는 우리 국가를 갖다 작지만 강대국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힘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이게 이제 꿈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지금은 국민들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그리고 관용과 화합 서로에 대해서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서로 돈 있다고 으르렁대고 잘난 척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이가 적고 여기 단호가 있는 거지. 빈부격차도 적고 없는 사람들도 이 크게 잘 사는 사람도 크게 못 사는 사람도. 내가 일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산은 우리 동네 크게 잘 사는 사람도 크게 못 사는 사람도 없어. 네. 다른 동구에 비하면 서구는 더해. 그래서 어울리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소고기 한번 사면 저 사람 돼지고기 한번 살 수 있고 이런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강남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지들끼리 딱 이렇게 뭐 피트니스 센터도 따로 하고 차도 따로 타고 무시하고 이런 데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완전 노면 같네. 스스로 딱 내가 본인의 말로 나온 게 바로 귀에 들어가면서 노무현 같네. 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노동당인데? 아니 내가 이번에 네. 장애인 그거 있잖아 이준석 공격하고 저기 장애인 편 들고 나니까 네. 거기서 이 뉴스민 이런 데서도 막 좋아요 누르면 친구 신청 들어오고 네. 네. 아니 보니까 뭐 녹색당 네. 노동당, 네. 진보당 이런 사람들이 네. 페이스북 친구 신청, 네. 정의당 박원석이 좋아요 누르고, 네. 심지어 퀘어 축제 키워줄게. 기획자가 나한테 네, 네. 친구 신청 들어오더라고. 네. 네. 우리 어머니 보면 절도할 내용인데 내가 이거 오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걸 뭐 사람이 서로가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정치란 거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네. 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관용하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 기술이 정치인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은 그게 없기 때문에 지도자감이 아니다. 나는 그래 보는 거고 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저한테 이 좌파 정신을 많이 가르쳐주고 우파의 정신은 내가 충분히 넘치니까 네. 차고 넘치니까 이렇게 좌파의 정신과 또 실태 상황을 가르쳐 준 분들을 제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떤 뭐 한마디로는 얘기 못 하겠는데 그런 나라.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이 누가 되더라도 나라가 50%로 짜겨져서 끊임없이 5년 동안 분열할 거로 봤는데 실제로 그래 될 것 같고 이런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앞으로 2027년, 2032년도에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은 경상도 사람이지만 전라도의 심정을 이해하고 전라도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전라도 사람들도 광주에서도 한 30% 정말 30% 40%의 지지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대하고도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진보 지지자도 이번에 제가 고양시장 만약에 나가면 고양시는요 전라도 출신과 진보층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고양시장이 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착각이야.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된다. 중도 안 돼. 고양시장 한나라당 계열, 국민의힘 계열 쪽이 당선이 별로 안 됐었나요? 옛날에 12년 전에 됐어요. 12년 전에. 그때는 인구가 80만 정도 됐고 네. 그 당시에는 일산이 부자 동네였어. 일산에서 돈을 모으면 목동 가고 강남도 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구 구성비가 자체가 달랐어. 근데 지금은 108만이고 그 20만이 늘어나면서 28만이 늘어나면서 네. 아파트 값도 서울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 인구 구성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당에서 당직자 출신이 와서 고양시장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시대는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당이 옛날에 과거에는 소선거구제 우리 당이 선호했거든요. 네. 소선거구제하면 우리 당이 늘 과반에 근접하는 의석수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민주당이 계속 중대선거구제 하자고 개편했는데 이제 민주당 저거들도 배가 부르거든. 네. 수도권 소선거구제 하는 게 낫거든. 그러니까 민주당도 안 하려 그러잖아요. 선거 분리하면 하자고 그랬다가 네. 대선 지고 나니까 또 안 하려 그러잖아.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당신들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나라 서로 덜 싸우고 논쟁은 하되 끝마치고 나면 우리 깔끔하게 소주 한잔 먹으면서 네. 악수하고 그렇게 똘똘 뭉쳐서 적어도 북한과의 관계도 우리가 통일까지는 못 가더라도 통합,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통합해서 인적 물적 교류를 하면서 100년, 200년 뒤에 통일한다는 그런 거시적인 먼 장기적인 플랜을 두고 이런 그 극도의 긴장, 극도의 분열 이건 좀 내대에 없애보고 싶다. 이게 조대원 정치의 목적입니다. 극도의 분열을 없애고 싶다. 네. 전용길 기자는 뭐 마지막으로 네, 뭐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 건너오라는 이야기도 여러 번 네, 있었죠. 들었는데 안 건너가고 있잖아요. 예,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국민의힘 내에서 혹시 이 조대원 위원장님이랑 같이 할 만한 정치인 딱 3명만 좀 꼽아 주신다면 불이익 받는다고 했죠. 불이익이 받으면 안 돼. 당이 지금 다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아니 뭐 그랬다지면 제가
그 김세현 의원 네. 막 나는 김세현 의원한테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임명받을 때 그 전까지 단 한 번 차 한 잔도 마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모르는 사이였어. 모르는데 이분이 왜 조대원 보고 당신 저기 여의도 연구원 상급 부원장 맡아도 올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도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지. 그 자리가 큰 자리인지도 몰랐고. 네. 근데 김세현 의원이 제 대전 연설을 나중에 봤대요. 보고 정말 용기가 있고 용감한 분이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 자기가 개혁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자리를 지켰다면 김세현도 물러나지 않고 아마 많은 걸 바꿨을 것 같은데 이분이 봤을 때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면을 제가 가졌다고 봐서 했던 것 같고 김세현 의원하고 뭐 좀 친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친하지? 제가 저를 인정해 주신 분은 돌아가신 정도원 의원. 정도원 의원도 저를 많이 인정을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많아요. 음. 그리고 생각외로 저를 미워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네네. 아끼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뭐 3명만 딱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분들이 삐지니 그래서 네네.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 민주당에서 건너오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민주당에서 그런 아니 얘기를 한 민주당에 오면 훨씬 귀하게 쓰임 받을 것 같고 사람.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실 것 같으면 특히 일산 같은 데 국민의힘 나가도 당선이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주당으로 오는 게 충분히 공천 경쟁을 해볼 만하고 민주당 쪽으로 가는 게 당신한테는 맞다.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 또 육사 출신 이런 TK 출신은 희소성이 있으니까 훨씬 선전전에 내세우기 쉽고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제 당 안에서도 지금 내부 총질한다고 우리 당이 싫어하는데 내가 민주당 깃발 달고 TV에 나가지고 국민의힘 조지면 네. 나한테 이길 국민의힘 정치인 어디 있어? 천하람 뭐 이런 데 죽는 거지 나한테. 다 죽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네. 어차피 국회의원도 못 될 거 그렇게 나가서 한번 조져볼까 생각하다가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네. 시류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을 옮기고 손바닥을 뒤집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조대원은 딱 20년만 이 당에서 지키다가 공천 한번 못 받으면 네. 20년 뒤에 나가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하늘이 저한테는 여기까지밖에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 저를 보면서 너무 겁먹지 말고 이 길을 가다 보면 당신들은 성공할 거니 내 뒤를 이어서 이런 길을 꼭 가는 후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물러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을 옮길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누가 제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도 그 사람도 잘못 그러니까. 생각한 게 당에 들어오면 네. 더 난리나. 조대원 위원장 기질과 소신에 민주당 가면 민주당 또 흔들어 놓고 난리나. 금태섭 100배로 해. 금태섭은 사람이라도 얌전하지. 여기 들어가면 조홍천 100배로 합니다. 네. 맞아. 내가 보니까 네, 어딜 가시나 그렇게 하실 거라서. 민주당 네. 극렬청이 네. 국민의힘 극렬청은 안구단이야. 민주당 그러니까요. 극렬 훨씬 사람을 네, 괴롭히고. 네. 그러면 그쪽이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보다. 예, 맞아요. 그게 뭐. 그래서 당을 옮길 생각은 없고 네. 저는 우리 당원들 사랑합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조태원 위원장과의 만남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에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 사람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치인이 이쪽 저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진보냐 보수냐 이걸로만 설명할 수 없는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들이 정치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당이 됐든 이 정도 수준은 해야지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당 저 당 사람들의 노력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 당의 당파를 초월해서 여러 당의 정치인들을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뉴스 밑장에서 소개를 하고 싶고, 아무래도 우리가 좀 진보 매체니까 국민의힘 패널은 많이는 안 나왔었어요. 아마 시즌 1에 강대식 의원에 이어서 시즌 2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저희가 조대원 위원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재밌을 거라는 기대에 거의 부응하는 방송을 하셨던 것 같고, 아까 전에 마지막 한마디 해야 돼. 네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 너무 감사한 게 네. 우리 그 가정의 집안에, 평화. 네. 그 얘기도 내가 이거 짧게 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별로 맨날 왜 그 당에 있으면서 그렇게 총질을 해가지고 네네. 우리 집사람도 경상도니까 그렇게 하느냐. 네. 맨날 당신 나가면 욕만 하잖아 이랬는데 네네. 근데 김수민은 또 우리 마누라가 잘 알아요. 방송을 많이 보고 이러니까
근데 하루는 내하고 뭐 좀 썰렁한데 막 여보금이 쫓아와. 막 네네. 막 화면을 휴대폰을 들고 와서 네네. 김수민이 거기 누구지? 그 무슨 변호사하고 김태현 뭐 백성문 변호사. 변호사하고 얼마 전에 나왔는데 맞아요. 그 조대훈 얘기를 한 게 나오대. 예, 맞아요. 그 조대훈을 아주 좋게 얘기를 네. 해주시고 네네. 댓글에 한 수십 개가 쫙 조대훈 멋져요, 조대훈 네. 괜찮아요, 뭐 이러니까 네네. 이렇게 칭찬하는 거 처음 본 거야. 네네. 내가 어디 가면 MBC, KBS 나가면 네. 아무리 내가 바른 말해도 저 국진당 새끼 저거 안 돼. 그러고 네. 욕발저 얘기하고 네. 우리 매체에 가면 조전 저 새끼 왜 불렀냐, 저 내보내라 그러고. 네네. 근데 어쨌든 딱 그 방송은 네. 김수민 평론가 얘기해서 그 너무 좋아서 내가 딱 모른 척하고 가마디 하면서 네. 야, 내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 찾아보면 많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네, 오늘 네, 나왔습니다. 네. 제가 드린 힘으로 네. 이번 성남이래 고향. 고양시장 선거도 예, 잘 돌파하시기를. 앞으로 더 하라는 소리입니다. 방송 나가면. 아, 네네. 근데 제가 하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 도움 됩니다. 아, 예, 네네. 예. 저도 적이 많아가지고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도 시청 공무원 누구를 칭찬을 못했습니다. 칭찬하면 그 사람 불이익 받는다. 네. 그래도 어쨌든 저는 제 양심으로서 띄워야 될 정치인들은 띄워준다. 예, 제가 요번에 지방선거에서 300 프로젝트라는 걸 혼자 또 기획을 했어요. 제가 300만 원을 겁니다. 300만 원 딱 걸고 이것을 후원금으로 쏘겠다. 근데 이제 한 명한테 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내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후원금으로 쏘겠다. 요번에는 또 지방 의원들도 후원회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또 약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 국민의힘 쪽도 한 명 이상은 내가 선정을 해보겠다. 전국을 뒤져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 좋은 정치인들을 직접 모시기도 하고 혹은 그게 안 될 경우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맨입으로 소개도 해가면서 그렇게 남은 지방선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 네. 10명이면 네. 1인당 돌아가는 게 30만 원씩밖에. 30만 원. 30은 크지. 30만 원 있으죠. 여기 봐봐. 옥상에 봐봐. 30만 원 그래도 나오는 거. 김수민 평론가 그래, 정도 김수민 정도. 되면 내 아니, 돈 별로 없어요. 아니 뭐 여기 네. 살 소리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서울에는 이래 나가서 이렇게 이빨을 털면 네. 차비라도 주거든. 네. 근데 대구 오니까 방송국가도 안 주고 저희는 드립니다. 여긴 출연해주세요? 네, 출연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없는 줄 알고 나 오셔가지고. 없는 줄 알아. 그럼 기분이 더 좋으시겠네. 제가 사모님한테 칭찬받을 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안 준다 싶어서 네네. 다시는 안 볼 거니까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는데 줄 것 같으면 대표님 내가 아이고 좀 말을 좀 조심할 걸. 아이고 어쩌냐 이걸. 네. 뭐 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저희 선거 끝나고도 또 네. 예, 몇 주는 더 할 거니까 그때도 뵙거나 뭐 당선되시고 봐야죠. 아니, 그러면 못 뵙는 거지. 예, 다음 주에 당선되시면. 컷오프 되면 2주 뒤에 와서 내가 이제 앞으로 김수희 평론가고 네, 네. 지방선거 아이, 뭐. 예측 방송 같이. 아니 뭐 좋은 말씀을 못 드려. 다음에는 한번 천안함 변호사랑 같이 모셔볼까요? 맞아, 같이 해봐요. 누가 더 잘 싸우나, 입 잘 터나 아. 이걸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시기도 네. 해서 더 반가운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네, 또 아까 유튜브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유튜브를 아예 하시라는 그런 권고 댓글도 많이 조대원 달렸는데. TV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있어요? 조대원 TV. 예, 이미 있다고 네, 하니까 네. 조대원 TV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 완연하게 오다 못해 멋집니다. 거의 초여름이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뜻밖의 건물 5층이 아닌 옥상에서 네. 오늘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특히 이 또 새로 세팅하는 전용기 기자 수고하셨고요. 네, 끝까지 지금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달 가기 전에 우리 네. 여기서 맥주 한잔 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네. 예. 예. 맥주는 제가 사겠습니다. 너무 컷오프를 기정사실화 하시는 것 같은데. 이래야 상처를 덜 받아. 말이 그렇지. 내가 새 가슴인 게 네. 6번 컷오프 당하면 사람이 네.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네. 그래서 아, 제가 상처 안 받으려고 나름 이렇게 네네.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네. 그렇지만 뭐 굴하지 않는. 네. 그 굴하진 않지. 그렇죠. 네. 우리 빨리 마무리 멘트 해야 네. 돼요. 네. 빨리 끝내. 차 시간이 급해서 이제 가야 됩니다. 네네. 자, 우리 끝날 때 하는 아수라 발발타로 음. 주문을 외우면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수라. 아수라. 발발타. 발발타 무슨 뜻입니까? 타짜 영화에 나오는. 아 네. 그래요. 아수라 발발타. 네네. 얘 표정 봐라. 미안해. 끝.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